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취임한 지 하루 만인데요. 탄핵안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틀째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는데 취임한 당일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통위원 3인의 의결이 필요한데 2인 체제에서 강행됐다. 그리고 이 위원장의 편향된 인식을 꼽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은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에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야6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편향된 인식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상대방일 때는 편향됐다 할 거고 자기 진영이면 이제 편향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인 체제에서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나 이제 자기 몫을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최민희 위원장 추천해서 임명 안 하고 지금 추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통위는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됩니까? 끝까지 민주당이 추천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2인이 못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게 방송이나 통신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문 닫아놔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판례도요. 옛날에 2명이 의결한 KBS 수십 년 분리징수 이것도 이제 합헌을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2명 체제에서 의결한 거 이것만 가지고는 탄핵하면요. 결국 이제 9대 0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9대 0으로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 이게 이진숙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2명이 있고 싶어 이진숙 이분이 2명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 추천을 빨리 해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고 하루 만인 오늘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라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이나 위헌 소지가 있으면 탄핵 사유되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의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통통신위원회 입법 취지에 따라서 2인에 의해서 주요사항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주요사항 결정을 그러한 방식으로 한 건 위법하다는 거고요. 그게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이사 선임 의결을 함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기피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방통위법 14조 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방송에 대한 편향성 그리고 인식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제와 같은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방통위원회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추구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의결이다. 이게 세 번째 사유이고요. 이제 이런 사유로 4가지 사유로 해서 탄핵 소추안이 됐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소추안 자체가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제기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에는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2인 체제의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관 위원장 체제 이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내용에 이진숙 위원장도 2인 체제에 위법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 발의라든가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식의 이 무도한 어떤 방송 장악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지금 방송통신을 2인 체제로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요
공영방송의 이 사진을 이 불법적으로 구성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알리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탄핵소추는 탄핵소추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방송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최근에 이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 해임 또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가 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판결문에서 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처분 사건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2인이 이러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위가 2인으로서 이렇게 주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를 통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또 방송을 이 진행자를 바꾸거나 일정 프로를 개입해서 바꾸거나 이런 식의 방송 장악 시도로 차곡차곡 진행된 사항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게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자초지종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뭘 국정조사를 이게 뭘 밝히려고 하는지 저는 아무 실효성이 이제 없다고 보고요. 우리 그 조 변호사님은 자꾸 이제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제가 KBS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이 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뭐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그것도 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KBS 이사 임명하고 그때 강규영 이사는 카드 때문에 이게 쫓아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 한 건 다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됐다고 기억 상실 정도 아니고 이게 잊어버렸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다 이게 진보 좌파 쪽으로 방송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법에 따라 이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게 못 내놨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잡고 있는 그 기록권을 못 내놨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2인 체제 이야기 하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권 바뀌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추천 안 하면 계속 2인 갈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방통위도 옛날처럼 장관으로 가는 게 맞다 보지만 왜 추천 안 하면서 계속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합니까? 아니 오늘이라도 추천하라니까요. 저는 그거 왜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 방통위를 올스톱식이 낫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기관을 말이 안 되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탄핵안이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자마자 표결 전에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경우에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시간을 놓고서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는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만약에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여야가 싸우는 게 MBC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MBC를 지키려고 민주당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MBC를 이번에 이미 어제 임명했잖아요. 박문진. 그러면 이제 뭐 급한 거 다 이미 목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사퇴할 이유가 없죠. 이제부터 이제 뭐 탄핵해가지고 헌재 가면 이제 방통위는 마비될 겁니다. 마비되면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예를 들어 이제 탄핵이라는 게 공소제기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9대0이나 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진숙 잘못입니까? 민주당 잘못입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모든 책임은 이제 민주당한테 있을 겁니다. 탄핵 기각된다면. 그리고 제가 헌재 하나 요구하는 게요. 하루 만에 기각하면 돼요. 민주당도 하루 만에 탄핵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아무 사유가 없다는 거죠. 2인 체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게 헌재가 옛날처럼 이게 5, 6개월
끌 이유가 없죠. 쟁점이 간단하니까. 민주당도 하루 만에 타락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하루 만에 기각해라. 저는 신속하게 해라 이 말이죠. 하루 만에 하게 신속하게 빨리 판단해 주라. 그래야 이게 마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뭐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이다. 사표를 내지 않고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바로 사퇴하고 또 다른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KBS, MBC까지 이사진 개편하고 결국에 사장 재임명하고 이런 절차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계속 했던 얘기는 방통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게 상황이 바뀐 거죠? 결국에 MBC까지 이 목적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송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의 정상화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면서 결국에 탄핵소추 결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탄핵소추 결의에 대해서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 9대0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2인 체제 위법성이라든가 방송 전반에 대해서 방통통신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헌법상 언론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이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만의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지난번처럼 사퇴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 이익이 없어서 그냥 다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번만큼은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적어도 이진숙 위원장은 이 MBC 그 이사진 개편 박문진 이사를 위한 역할을 받은 원포인트 릴리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방송에 대한 편협된 시각,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핵 소추의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에 앞서 방송사법 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25만 원 지원법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 처리하는 대로 노란봉투법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앞서 방송사법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또 강제 종료시키고 단독 처리 결국에는 이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근데 25만 원은요.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한 달 용돈이 한 90만 원 돼요. 25만 원 이게 그 은발의 오줌 누기지. 25만 원 주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가게에 도움이 됩니까? 요즘 물가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도 얼마입니까? 25만 원 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방송 이야기했잖아요. 한 250만 원 정도 주면 이게 조금 도움 돼요. 근데 아예 그냥 저는 1인당 2억 5천 주자니까요. 그럼 이게 4인 가족이면 10억이에요. 그럼 이게 전 국민이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25만 원 이렇게 통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1인당 2억 5천. 그럼 이게 4인 가족 10억이면 전 국민이 10억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어차피 빚내가 줄 거. 25만 원 어디서 놓은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노란 봉투는요. 뭐냐면 이게 법이라는 거는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이 공정하게 양쪽을 달아줘야 돼요. 근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자는 이게 파악권이 있죠. 근데 불법을 했을 때는 또 이게 손해배상이나 견제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 파업도 손해배상을 제한하자. 이거는 저울이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노란봉투법은 이게 그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이고 당연히 뭐 거부될 거고요. 25만 원은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디? 아마 둘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25만 원은 약간 제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실질 도움도 안 되고 미래 세대
빚을 가져와가지고 재정 포퓰리즘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당연시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쟁점 법안이나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역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법안 중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여러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가면요. 소위 말하는 개혁 4대 법안 같은 경우에 하나도 받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도 결국에 여야 원내대표가 산상회담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쟁점 법안,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사가 표현된 법안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 자체를 국민의힘이 두지를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이요. 국민의힘 철학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좀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고 실제 코로나 때도 그때 전국민 지원금 한 가구당 100만 원씩 한 때도 있었고요. 그게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은 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기본적인 생계 지원도 되고 이게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 서민 가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지원도 되고 중소상공업자들도 살리고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등안으로 양보안을 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고 이 대상을 축소하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법안이니 한번 검토해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죠.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만큼 책임지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죠. 무조건 안 지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이 평생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이 불합리한 법 체계를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민생 법안 아닌가요? 그러면 일부 조항을 바꿔서라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내용, 대통령이 못 받겠다는 내용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만 정해놓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놓으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의지 자체 를 상실해버린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침묵 시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졌지만 다만 우리 당은 변화를 해야 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대에서의 민심과 당심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으로 비추어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야말로 저는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아마 이 정책위 의장 자리는 크게 뭐 비중 그 자리 때문이 아니고 최고위원 있잖아요. 당연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에 뭐 친한이 5명이냐, 아니면 친윤이 뭐 5명이냐, 4대 5냐, 5대 4냐 이런 논의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미 60% 이상 압도적으로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았잖아요. 당원이. 그렇다면 이게 전적으로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대통령도 이제 독대하고 자기 알아서 해라는 게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정점식 의원이 물론 이게 좀 입장이 곤란할 수는 있죠. 본인이 뭐 친윤의 대표인 것처럼 본인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죠. 본인이 삼선 의원이고 이제까지 관행이나 또는 이제 순리를 봤을 때 본인 스스로 모양새 좋게 저는 이제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해임시키려면 의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의총에서 어떻게 될지
막 처음부터 이게 당이 이렇게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요. 지금은 이제 경제통이나 우리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법률가고 이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좀 이게 순리대로 길을 터주면 되지. 왜 그렇게 저는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분열한지 모르겠어요. 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점식 의장 개인의 결단 문제라면 벌써 사퇴했겠죠. 그런데 사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한동훈 이 대표 역시 이 적당한 정치적 언어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유임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분명히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64%의 지지를 받은 대표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게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니까 당 정 간의 갈등,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이 정책위 의장의 어떤 사퇴 문제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 누구 한 사람의 이 뭐 생각대로 결정은 되겠지만 결국에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 갈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당정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